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 들어 첫 광복절 대통령의 메시지 정리해 봅시다. 예, 먼저 이 광복절 메시지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요. 대통령이 1년에 한 몇 차례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연두 기자회견, 3.1절, 광복절인데 그중에서 광복절이 제일 의미가 깊습니다. 네.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요. 예.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고 또 북한하고 공유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북 메시지를 내기도 딱 좋은 날이죠. 네. 게다가 5월에 취임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또 이번엔 더 큰 의미가 또 부여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뭐 광복의 의미, 독립투쟁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북 메시지, 국민 통합 메시지 큰 틀에서 보면 요거는 어느 대통령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예. 근데 오늘 더 독특한 것은 지금 워낙에 한반도 긴장이 격화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모았죠. 자, 구체적으로 예. 메시지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역사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건국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입장을 명백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건국은 100년, 2년 후가 그러니까 1919년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정부 수립일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뭐 이종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2019년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건국절이다.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 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 네.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지 말자는 거죠. 쉽게 우선 말해서. 그러니까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역사 바로 세우기적 관점을 주장하되 그러나 국민 통합도 함께 간다. 그렇죠. 예. 아마도 내년 정부 수립 70주년도 의미 있게 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독립운동가 5분의 이름을 직접 대통령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 5.18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사실 미국 연설을 보면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특정한 이제 인물을 거명해서 이제 재조명하는 게 우리는 별로 없었는데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 이렇게 전명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매 정권, 매 광복절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번에 후속 대책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가 큰 게 제 독립운동가 3대거든요. 예, 예산이 빨리 투여가 돼야죠. 그러게요. 다음 대북 메시지는요. 사실 관심을 모은 건 이쪽이죠. 오늘 기념사 중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평화입니다. 네. 네.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얼핏 보면 선언적 이야기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미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국 겨냥한 예. 얘기죠. 뭐 예. 북한이 뭐 우리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뭐 열흘 2주 전에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이랬다가 미국 며칠 전부터는 미국의 이제 고위 안보 당국자들 전부 다 대화, 외교 이런 단어를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미 간의 물밑에 대화들이 교감이 있었겠죠. 예, 오갔고 지금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꽤 전에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했다라는 식으로 흘러나온 뭐 얘기가 그쪽에서 뭐 사람 죽는 거 전쟁이 아니냐 나면 그렇죠. 사람은 거기서 죽지 뭐 네. 이런 말 했다는 식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망발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문 대통령이 오늘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문 대통령 북한을 향해서도 이제 즉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제 협력, 대화 등등을 강조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가 큰 틀에서는 괜찮다라는 건데 이 대목이 조금 엇갈려요. 네. 보수적인 쪽은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 또 한 거 아니냐라는 쪽이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쪽인데 뭐 양쪽의 입맛을 다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예. 북한 쪽도 일단 괌 포격 사격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국 반응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렇죠. 발언이 나왔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뭐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식 이야기가 있어 지금 잠깐 교착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교착일지 그래서 다시 긴장 고조일지 그렇죠. 아니면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긴장이 하강되는 국면일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